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한 게 평소에 우리가 테슬라 하면 그냥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진짜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2026년 3월 5일 낼 말릭이라는 저널리스트가 한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테슬라 2026 공급망 지속가능성 랭킹 1위 등극. 이거 그냥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부품 조달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그리고 인권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냐를 평가하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 랭킹의 이름이 리드 더 차지 자동차 공급망 리더보드인데요. 전 세계 18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요. 80개가 넘는 세부 지표를 가지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환경 오염,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를 얼마나 잘 줄이고 있는지를 측정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년 연속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운 좋게 한 번 될 수도 있지만 2년 연속이면 이건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2등은 누구냐? 포드예요. 포드가 2위를 했는데 그냥 2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둘 사이의 점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테슬라는 이번에 전체 점수를 6%포인트 올렸어요. 반면에 포드는 고작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죠.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포드보다 거의 5%포인트 앞서게 됐는데 이게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된 수치예요. 테슬라는 전체 점수를 6%포인트 높인 반면 포드는 2%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고 두 회사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져 테슬라가 현재 포드보다 거의 5%포인트 앞서 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어요. 포드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의 자동차 강자인데 거기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테슬라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포드도 2위라는 게 대단한 거긴 한데 테슬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올해 1위를 굳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배터리 공급망 투명성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무려 20%포인트나 점수를 끌어올렸어요. 20%포인트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섹션에서 테슬라는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이 특정 항목에서 50%가 넘는 점수를 기록한 최초의 기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점수를 올린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배터리 배출량 공개 지표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최초의 완성차 기업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를 만드는 전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낱낱이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터리 친환경입니다가 아니라 셀 생산 과정에서 얼마 리튬 채굴해서 얼마 니켈에서 얼마, 코발트에서 얼마, 흑연에서 얼마 이렇게 각 핵심 소재별로 개별 기여도를 전부 다로 공개한 거예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이 네 가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데 이것들이 어디서 얼마나 채굴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나오는지를 전부 수치로 명시한 건데 자동차 업계에서 이걸 해낸 회사가 테슬라가 처음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투명성은 요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공개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보거든요. 수치가 나쁘면 욕먹으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공개했어요. 이건 자신감이기도 하고 산업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보다 환경 친화적이에요. 특히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욱 그렇죠.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하는데 코발트를 쓰지 않아서 채굴 과정의 환경 부담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적인 사용에도 유리해요. 배터리 얘기가 끝났으면 이번엔 금속 소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배터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속들, 특히 알루미늄 분야에서도 엄청난 행보를 보여줬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북미 지역에서 저탄소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신규 인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강도가 알루미늄 1kg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2kg 미만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루미늄을 생산하면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계약에서 나오는 낮은 탄소 배출 수치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린 알루미늄 스크랩, 즉 사후 소비 재활용 알루미늄 스크랩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 덕분이에요. 버려지는 알루미늄을 다시 녹여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새로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생략하니까 에너지도 훨씬 덜 들고 탄소도 적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활용 철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테슬라가 최근에 할리우드의 테슬라 다이너를 열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테슬라 다이너인데 이 건물 자체가 사이버트럭 생산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 스테인리스 스틸로 지어졌어요. 차를 만들다가 남은 소재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말하는 순환 제조 모델의 실제 적용 사례예요. 알루미늄이든 스테인리스 스틸이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리드 더 차지 리더보드는 80개가 넘는 지표를 가지고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평가해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인권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산해서 최종 점수를 내는 건데 테슬라의 종합 점수가 현재 49%예요. 49%라고 하면 A 절반도 안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 1위 점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폴보를 포함해서 전통의 강호들이 다 포함된 18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49%라는 건 업계 전체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100%를 향해 가는 기준점을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사에서 분석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테슬라가 포드나 볼보 같은 전통 대기업들을 앞지를 수 있는 건 수직 계열화, 즉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전략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급망을 자기가 더 많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거든요. 부품 공급업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전통 방식이 아니라 생산의 더 많은 부분을 직접 장악하고 있으니까 투명성도 확보되고 관리도 빠르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제 차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0에서 60마일까지 가속 시간만큼이나 공급망이 깨끗한지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던 시각이 조금 달라졌나요?